100세 시대는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경력의 노년 건강 전문의 정태훈입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즘처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1952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73세이시죠. 이분들 중 10명 중 1명은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1982년생, 지금의 40대 분들은 어떨까요? 5명 중 1명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100세 시대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실제로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은 82세가 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평균 64.9세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곧 65세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17년 이상을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병과 함께 늙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100세 시대는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비법을 4부에 걸쳐서 설명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장수 비결 챙겨가세요. 1부는 운동과 낙상 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도 될까요? 어르신이 무슨 근육 운동이야? 이런 말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해 온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는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사고죠.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욕창, 폐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78세 김정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평소에는 비교적 건강하셨지만 집안에서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엉덩이뼈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 걷는 것이 어려워져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몇 달 후에는 욕창과 폐렴으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예상치 못한 간병 부담을 느꼈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낙상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50세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에 이르면 절반 가까이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어르신 운동은 결코 어렵거나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어나 앉기, 계단 오르기, 앉아서 다리 들기, 고무 밴드로 팔 당기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10분,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걷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책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낙상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걷기 외에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주 2번씩 어르신 대상 밸런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약 80%가 이전보다 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74세 박재문 어르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서 운동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걷기와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하시며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내가 내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낙상 예방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우울감 감소, 인지기능 개선,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뇌 건강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을 뇌 영상으로 직접 확인한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아서 운동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더 빨리 약해지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몇 번이라도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식단과 영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3번, 아니 그 이상 반복하는 식사가 바로 건강에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어르신 2명 중 1명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인스턴트 식품의 잦은 섭취 등은 노년기 건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식사는 약이자 예방입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76세 박영자 어르신은 70대 초반까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지역 보건소의 영양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3끼를 간단히 때우는 정도였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후 계란, 두부, 생선 등을 조금씩 추가하고 채소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혈색이 좋아지고 피로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 권장되는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하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노년기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반드시 단백질 식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두부, 생선, 콩, 닭가슴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육류는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를 삶거나 구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 채소와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하자.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며 노년기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의 채소를 함께 드시고 가능한 한 익히기보다는 생채소나 살짝 데친 형태로 드시면 영양 손실이 줄어듭니다. 셋, 짜게 먹지 말자.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찌개류는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음식이지만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김치도 물에 살짝 헹구어 드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식사의 분위기입니다. 혼밥이 익숙해진 노년의 식사는 때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복지센터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나 보건소에서는 도시락 배달, 식사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영양식 배달을 주 3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정 성분이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체력, 면역력, 심지어 정서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조리법을 바꾸고, 먹는 양을 조절하고, 새로운 식재료를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 치매 예방과 정서 건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매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두려움,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무조건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치매의 약 40%는 예방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뇌를 계속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자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 쓰기는 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기 쓰기, 독서, 낱말 퍼즐, 장보기 목록 작성, 손자에게 편지 쓰기 같은 소소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자극을 뇌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한 뒤 오늘 기억하고 싶은 기사를 오려서 노트에 붙이고 거기에 손글씨로 짧은 의견을 덧붙이시죠. 이 습관을 10년 넘게 해오신 덕분에 김 어르신은 아직도 이름을 까먹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치매 발병 위험을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탁구나 합창, 서예 등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 방법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 기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번 3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중 82세 이봉순 어르신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로 가족의 생일, 주민번호, 약 복용 시간을 거의 틀리지 않게 기억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약 먹는 시간도 자꾸 헷갈렸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약 복용 순서를 알려주는 입장이 되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뇌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뇌 속의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억력이 빨리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해소법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음악 감상을 통해, 어떤 분은 산책을 통해, 또 다른 분은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 사는 75세 박정혜 어르신은 하루 2번씩 공원 산책을 하십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산책 덕분인지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좋은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뇌세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며 밤늦게 과식하거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족, 추억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4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와 약 복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100세 시대에 있어 만성질환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들이 대부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고 넘기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고혈압의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는데 무슨 고혈압이냐고 생각하며 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릴 만큼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식단 조절, 운동, 체중 관리, 정기검진이 함께 병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관리가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당뇨 환자가 남성보다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 변화,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낙상사고는 노인 사망 원인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80세 이상 여성의 절반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되면 회복이 어려워 결국 요양병원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근력 운동, 낙상 방지용 실내 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약 복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발세다는 표현을 쓰는데 노년기에는 체내 기능 저하로 인해 실제로 약효가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약물 대사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다약제 복용률은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애 가명 어르신은 올해 78세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인 결과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 중인 홍삼과 영양제, 한약 그리고 병원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약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하되 건강식품이나 추가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할 것.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6세부터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제공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이 가능합니다. 치매 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시력 청력 검사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셔도 매일의 식단,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 그리고 타인과의 따뜻한 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바꾸게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100세 시대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시대에는 부디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